정말 제대로 복지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가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어떤 다급함 때문에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5% 정도, 대략 2조 4천억 정도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그 영유아 보육 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없었던 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보전 재원이 없는 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했던 감세 정책을 원위치시키는. 정부가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자체들은 세수 부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여러 가지 대책도 있는데 세수 부족. 정말 제대로 복지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가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어떤 다급함 때문에 지방세 수입의 평균 30-40%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방재정에 타격을 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점도 거론되었다. 메꿔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메꿔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지자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2% 유지, 9억 초과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에서 3%로 낮추겠다는 것. 정부 방침이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손실에 대한 위기감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금 취득세 인하되면요, 거의 1년에 한 2조 4천억 원 정도 지금 결손이 날 계획이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체 이제 지방자치 시도의 그 지방세 가운데서 한 40% 차지하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 자체가 한 56% 지방세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만약에 이렇게 거의 절반으로 줄게 되면 예산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의 총액은 연간 50조 원 규모. 이번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로 2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전체 지방세의 5%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달리 이 세입의 어떤 탄력성 내지는 신축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제 다른 세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조 4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그것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동안에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지방자치의 실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취득세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치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왔고 급기야 영구 인하까지 단행한 것.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을 지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꾸 이제 지방 재정을 손을 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취득세 인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세 정책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뭐 세금을 인하시켜주면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 그런 논리지만 그 취득세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지방 재정에서 아주 가장 오래된 세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양도소득세 같은 이제 국세를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세를 이제 손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재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취득세를 포함한 주택거래에 관한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발생한 지방재정의 손실은 얼마나 될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감소액은 모두 13조 4천억 원. 대전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5,100억 원, 충남의 경우도 총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연간 1,7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수입이 고스란히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지방재정의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아무런 사전적인 사후적인 보전 대책이 없이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워졌고 그런데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정책수단을 쓴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항구감세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 재원인데 그에 대한 보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이 정책수단을 채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취득세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충청남도.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뜩이나 세수가 준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올해 예정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취득세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액 대비 53.5%가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금년도 저희가 1조 900억 지방세 목표액을 1조 900억을 잡았는데 그게 쉽진 않죠. 1조 900억은 분명히 안 되고 왜냐하면 감면을 해준 감면 정책 때문에 지방세 1조 900억은 안 되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대전시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손실에 더해 이번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대전시의 경우 연 8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2006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연간 한 1,100억 규모로 감소가 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추가로 더 인하를 해서 영구 인하할 계획인데 추가로 인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연간 850억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존 그 50% 감면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계획이 없고 취득세 감세로 인한 재정 손실은 광역자치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세 감소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가 줄면서 자치구 역시 덩달아 재정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지방세가 한 33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받는 조정 교부금 그것도 300억이 넘거든요. 한 320억. 금년 당초에 이제 우리가 배정받은 게 320억 정도 받았는데. 대전시로. 그렇죠. 대전시에서 대전시 보통세 21.5%를 이제 자치구로 주는 조정 교부금이 저희들이 한 300억 이상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세입이 대전시 보통세입이 감소가 되면은 세입을 깎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오는 조정 교부금도 당연히 감소가 되거든요. 그럼 타격이 크죠. 그게 지금. 가장 걱정이죠 지금 자치구에서는. 광역시 내 자치구의 경우 시세 수입의 21.5%를 조정 교부금으로 받아 살림을 꾸리는 상황.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 연쇄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줄어드는 거는 약 37억 정도가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37억이 이제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지금 법적 의무적 경비를 62억 원을 아직도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7억 정도가 준다면 내년에는 정말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캄캄한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존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지방 재정에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를 보존한다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 세목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보존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영구 인하부터 발표하고 나선 정부. 정책 결정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재정이 손실이 나면 이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존책을 먼저 마련이 되고 나서 이 재정 보존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되고 있죠. 먼저 정책 결정을 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보존책도 지금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저히 지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안전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제대로 된 손실 보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 손실 보존에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손실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보존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중앙정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쉽게 100% 보존에 대해서는 쉽게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잘못하면은 그 여류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를 밀어붙인 정부. 그리고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보존 방안조차 손에 쥐지 못한 지자체들. 정부의 일방통행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칫 헤어나올 수조차 없는 재정 위기의 한복판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취득세 감면도 지금 항구 감세한다는 것 때문에 지방재정은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만 그런 감세를 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면 그때 돈들이 있으니까 세금 좀 더 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식으로 한시 감세로 가야지. 이게 항구 감세로 가면은 지방재정은 영원히 다른 보존 재원이 없는 한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죠.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감면해 왔고요. 또 이번에 영구 인하마저 발표하면서 지방 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최영규 PD, 예. 이번에는 정부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취득세 영구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전액 보존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 감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존 대책은 전혀 없는데요. 대전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추진될 취득세 영구 인하로 발생할 연간 850억 원만 보존 대상이고 예. 그동안 진행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연간 1,100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존의 방식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현재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를 일정 부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당시 정부가 올해부터 이를 10%로 인상할 약속을 이미 했다는 데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손실분을 보존하는 수준의 지방소비세 인상을 추진한다면 자칫 조삼모사식의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취득세 영구 인하로 발생한 지방세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손실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예.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벗어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부자감세 논란 속에 정부가 추진하던 감세 정책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5항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명박 정부가 애초 공약으로 제시했던 감세 정책 법안들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당의 힘으로 통과가 되었다. 기권 이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의 혜택이 고소득 계층과 대기업 및 재벌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부자 감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감세로 인해 가지고 이 줄어드는 세수, 그러니까 세금 감면 혜택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한테 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특정 대기업, 재벌 대기업한테 그것이 이제 귀속되기 때문에.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발생한 총 감세 규모는 2009년 한 해에만 13조 5천억 원.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손실은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고 있는 상황. 국가 재정에 손실이 나면 지방재정도 함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국세 중에서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의 그 하나의 재원이거든요. 그 부가가치세는 지방 소비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지방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이제 감면이 커져서 지방 그 소득세,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은요, 지방 소득세하고 지방 소비세도 줄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감세 정책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 거는 사실입니다. 2009년 한 해에 발생한 지방재정 손실만 해도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각 구청마다 공무원들이 월급까지 걱정해야 되고 광역자치단체들도 이 현실에서 그리 자유스럽지는 못하다고 하니 분명 지방살림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책 사업에 선정되고도 지난 2009년 시사플러스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보도했다. 급격한 재정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방재정 부도 위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지방재정 부도 위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저 3년 됐는데 없었습니다. 급전직하로 지금 내리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실행 예산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존에 서 있는 사업들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금 잘라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당시 대전 시내 일선 구청들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었다. 저희도 지금 현재 2개월 정도, 10일, 12월이죠. 이제 어차피 이제 연차적으로 나가니까 11, 12개월 정도의 그 공무원들 인건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죠? 예,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하기 전까지 만약에 이대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혹시나 가정으로 그러면 좀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대전 시내 5개 자치구 중 가장 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진 동구.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할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금년에도 뭐 인건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가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재원이 없어서 한 70% 수준만 지금 편성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남아있는 부분을 아직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서 또 돌려서 쓰고 뭐 이를 지금 뭐 극단의 방법까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의 부족 재원은 350여억 원. 한 해 예산 3천억 원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청소 대행 사업비는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재난관리기금까지 돈이 없어 내지 못하고 있다. 청소 대행 사업비라든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또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매칭분 그런 분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약 350억 정도를 금년 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해로 일부분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확보하는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그래도 못하는 부분은 익년도로 이월시켜야 되지 않을까. 다른 자치구들의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전 대덕구의 경우 올해 필요한 예산 중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60여억 원. 하지만 지금의 재정 형편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60억 정도 지금 미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대행 사업비가 크고, 그러고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노령연금 일부를 부담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100%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7월 말 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의 구멍난 재원은 총 666억 원. 5개 구 전체 예산의 5%에 이른다. 일상적인 재정 위기 속에 자체 사업 추진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존재 가치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아,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일 기초 단위의 행정 아닙니까? 정말 다양한 민원이 나옵니다. 그거는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민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아이고 그러면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 돈 안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재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지난 5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은 총 82조 원. 그에 따라 발생한 지방재정 감소액도 총 30조 원에 이른다. 대전의 경우 연간 1,500억 원, 충남도는 연간 3,600억 원의 재정 손실을 겪고 있다. 지자체 전체 연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방으로 올 돈이 안 온 거고, 거기에 이제 취득세 감세까지 포함하면은 그 영향이 더 커질 텐데, 32조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5년 평균 하면 6조니까 6조, 매년 6조 정도의 지방 소득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기본적인 노선을 감세 정책으로 갖고 있고, 그 노선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재정의 위기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가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3,800억 원을 감액하기로 발표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은 물론 적지 않은 사업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한 것. 98년 외환 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을 1인당 약 80만 원 정도, 평균 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한 98억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삭감을 하고 경상비적인 성격, 업무 추진비라든지 행정경비 등을 평균 한 20% 이상 전부 삭감을 해서, 또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정말 불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치니까 이번 추경에서 한 3,800억 정도의 사실상 감액 추경이 있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세수 결함은 총 1조 500억 원.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에 경기 침체로 지방 세수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재정 위기의 결정타를 날렸다. 경기도 올해 저희들이 총 세수 결함을 조사해 보니까 한 1조 500억 정도 보여지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구조라면 경기도의 내년에 가용 재원은 오히려 마이너스 1,000억에서 마이너스 3,00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취득세 연구 감면으로 7,800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 재정 위기에서 광역자치단체마저 자유롭지 않은 상황.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충청남도. 올해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지경이다. 세입 결함에 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6월 말보다 2013년도 6월 말에 아마 도세가 한 1,150억 정도 덜 거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재정 운영에도 이제 많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 역시 형편은 다르지 않다.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세수가 700억 원 이상 줄어들면서 아직까지 필수 예산 6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 600억 정도 이렇게 그 필수 경비를 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한 대책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제 강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수 결함에 따라서 편성 못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추경에 이제 담으려고 이렇게 정리 추경 때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어요. 대규모 부자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 손실까지 2013년 또다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알리는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네,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재정위기에 처한 경기도는 물론이고요. 자, 우리 지역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역시 상당한 세수 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자, 결국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지방 재정의 토대가 많이 취약해진 거네요. 네,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감세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 재정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으로 지방 재정은 지금 이 시점에도 연평균 5, 6조 원의 손실을 겪고 있는데요. 부자 감세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현재의 지방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수입은 줄어들거나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이제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를 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써야 할 돈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살림살이가 어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등 꾸준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부담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옥외 전광판과 현수막은 물론 지하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상 보육을 계속할 수 있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도와달라며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내건 광고. 올해부터 무상 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서울시 부담이 3,700억 원 더 늘었지만 현재 서울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다 의결된 이후에 국회에서 그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준비할 수도 없었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가 뭐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 결손만 거의 7천억 이상, 7,515억 정도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서울시의 지금 그 회계 내에서 3,700억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초 서울시가 준비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6,950억 원.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정부와 국회가 무상보육 전면 확대를 결정하면서 서울시가 준비한 예산은 지난달 25일 바닥났고 급기야 서울시는 오늘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로 결정했다. 결국 뒷감당은 서울시의 몫이 된 것. 저희가 무상보육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분담 구조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방비 추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다라고 작년에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약속을 좀 지켜서 좀 국고 지원을 확대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5세 이하 아이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인 올해 3월 1일 전격 시행했다. 문제는 예산,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올 한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총 7,266억 원의 추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이 하나가 이렇게 편성이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다 또 대응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법에서도 그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사업은 다 미루고 국고보조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상보육 예산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반씩, 서울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그나마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8화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전국시 도지사들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간담회. 박 당선인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은 전무한 상황. 보육법 개정안이 작년도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법사위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법사위에서도 사실 이게 지금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전액 국비로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부담률을 조금 더 부담을 해달라. 지난해 11월 지방정부의 부담을 20%씩 낮추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10달째 잠자고 있다. 기재부 의견을 안 듣고 그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산 당국에서 그러면 우리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추가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겨졌고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당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1939억 원인데 2,462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52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예. 올해 들어서 523억 원이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아직까지 올해 추가로 발생한 무상보육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 23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에 민원이 있거나 전면 무상보육을 하도록 국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우리 충남도가 차지하는 지방비가 23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230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아직 못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지자체들로서는 무상보육과 같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확대가 달갑지만은 않은 일.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정부가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 그에 맞춰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 영유아 보육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영유아 보육의 국고보조 사업이에요. 근데 국고보조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그 보전받는 게 아니고 지방이 중앙이 예를 들어서 2를 내면 지방이 8을 부담해야 하는, 중앙이 3을 부담하면 지방이 7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없었던 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세원은 그러니까 세원은 변화가 없잖아요. 세입은 변화가 없는데 세출에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은 47% 증가한 반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이 부담한 지방비는 77% 급증했다.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지방비 부담 의무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70%를 주다가 그걸 점점 줄여서 나중에 한 30%까지 줄여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 사무를 국고보조금을 주는 건데, 선생님 지방비 부담을 자꾸 의무화시키는 것은 내가 동생한테 일을 시켰는데 동생한테 차비 주고 밥값 주고 해야 될 걸 점점 안 주면서 네가 해가지고 날 좀 도와주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형편하고 똑같으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된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정부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복지사업의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증가율이라는 것이 대략 한 6~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분권교부세가 지원하고 있는 사무의 그 재정 수요는
전체적으로 약 한 18% 이상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지원 부분인 이제 분권교부세와 재정 수요 부분인 복지 이 수요 간의 이제 갭의 부분이 전부 재정 부족분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전부 지방 재정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자치구들은 열악한 재정에 국고보조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떠맡으면서 구조적인 재정 부족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 복지 쪽에 커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뭐 아동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가정 양육수당, 노령연금 뭐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큰데 저희들도 지금 그 사회복지 쪽에 지출하는 게 50%가 넘습니다. 당권 예산 편성하면은 이게 50% 넘는 예산을 거기다 사회복지 쪽에 다 주근하면은 사실상 돈은 투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요, 악덕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하고 유사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지방이 자기의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지역을 위해서 꼭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그 돈을 국고보조 사업에 밀어 넣어야 돼요. 문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심각한 재정난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적 의무적 경비 62억을 아직 올해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27억이 복지 부분이거든요. 국비에서는 내려준다고 해도 이 부분을 편성을 못하면 저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아직 부담분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거는 매칭 없애자. 주려면 확실히 주고, 그 국가 사업은 국가가 해라.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국가 할 거면 국가 하고 매칭을 웬만큼 하지 마라. 매칭을 하더라도 훨씬 더 비율을 줄여라. 이제 지자체가 분담하는 분담률을 훨씬 깎아라. 그런 대안도 물론 얘기 많이 하고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매칭 무조건 좀 줄여야죠. 2013년 9월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재정 지출의 압박까지 지금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두 개의 칼날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마주하고 있다. 네, 써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줄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전문가들은 우선 보편적 복지사업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또 그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일과 지자체의 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사업 추진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와 지방 간의 사전 동의와 합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위기에 놓인 그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할 텐데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앙정부 역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지원 요구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네, 결국 지방이든 중앙이든 재원 부족으로 시달리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에 모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일 PD 수고하셨습니다. 써야 할 돈은 많아지고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재정 부담을 메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와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20년,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사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